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갈 하면은 이게 당뇨병의 일환이지 소갈이 있다 그래서 당뇨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남자가 소갈 하나 소변이 요량이 도리어 많아서 어느 정도 많냐면 이제 표현이 이런 게 참 정말 참 잘 쓴 글이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게 이런 게 좋은 글이다. 예, 아주 좋은 글이다. 이런 것들. 예, 여러분 글을 아주 기기미모하고 막 철학적으로 무슨 뭐 그런 난해한 글이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중경서라든가 근교해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사소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했잖아요. 이거를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이와 같은 현대의 개념으로 잘 맞죠. 물을 한 일두를 마셨는데 소변이 그대로 다 나간 거예요. 이럴 때는 신기환을 써라. 요즘에 말하면은 팔미주황탕, 육미주황탕, 팔미주황탕 유저. 이걸 치료해라. 대표적으로. 소변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소변이 잘 안 나와도 신기환을 쓰지만 소변이 많이 나와도 쓴다. 마신 물 그대로 다 적어가는 거죠. 옛날 사람이 말하는 소갈이 반드시 오늘날 말하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갈이라고 하는 증상 가운데에는 당뇨병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다 소갈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집안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형제들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이 당뇨가 결국 문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식이요법 약물에 의존하시고 그래도 뭐 천술 다 하셨다고 봐야 돼요.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는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조심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후배 한의원에 가서 혈당을,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내심 무서웠던 거예요. 그거 뭐 검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현재에 처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동안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도 한번 했는데 저녁 때 점심 먹고 이제 제가 속초에서 점심 먹고 중간에 또 맛있는 호두 과자를 해서 호두 과자 몇 개를 사 먹고 재니까 230이 나왔어요. 230이. 깜짝 놀랐죠. 그게 당뇨병이죠. 그리고도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몸을 관리하고, 그때 당시 제가 75kg였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글쓰기 바빠가지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계속 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 2년을 또 끌다가 작년서부터 제가 마음 먹고 75kg 했는데 65kg까지 현재 줄였어요. 체중을. 예.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를 않고 아침에 양배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반숙 계란 요런 정도만 먹어요. 그 점심 때 밥은 콩밥 위주로 하고 어른 수저로 한 4숟갈이면 다 먹을 정도로 아주 조금 먹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육류 섭취를 조금 위주로 하고,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는 고구마도 아주 조금 먹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혈당을 제가 재보면은 오전에 식후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재면은 어떨 때는 한 110에서 조금 과다 싶으면 140 나오고, 그리고 점심 때 조금 잘 먹었다 싶으면은 한 140에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가 있으면 확 떨어지고 한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 한의원 옆에 그 라멘집이 있어서 라멘을 조금 먹는데 그리고 바로 1시간 정도 있다 재니까 바로 210 정도가 지금도 나와요. 면 종류를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당뇨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저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제 스스로 몸의 변화를 예, 관찰하는 중인데 당뇨약은 저는 아직 안 먹고 있어요. 예. 저희 누이는 지금 당뇨약 먹은 지 조금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이 당뇨가 결국은 뭐 저는 뭐 당뇨병에 대해 여러분보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먹으면 당뇨 수치가 올라가지 당뇨에 좋은 음식은 사실은 없다. 얼마나 적게 먹느냐. 그리고 면 종류는 빵, 면 종류는 극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음식량을 엄청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5에서 지금 65까지 왔는데 지금 요 65에서 잘 안 떨어져요. 음식을 더 줄이기는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최종 목표가 60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한 1년 동안 노력하면 이렇게 갈 거는 같아요. 그래도 60 하기는 힘들고 62kg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예. 이제 체중이 이제 줄면서 혈압은 저절로 좋아졌고 혈압도 140, 15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20, 130 아래 혈압에 80 정도. 예. 그리고 뭐 지방간, 뭐 중성지방 이런 거는 그냥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체중 조절 하나만 해가지고도. 예. 자, 이와 같은 정황이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정황이 있으면 그래도 혹 당뇨병에 가깝지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정도면은 지금은 뭐 혈당 검사하면은 뭐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예, 당뇨병이라고 해도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다만 소갈하고 소복이 구급할 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만약에 비만한 사람이 승열이 울체돼 가지고 소갈했을 때는 설사 방풍통산을 쓸 수가 있다. 예. 비만한 사람이 전제 조건 있죠. 막 승열이 울체가 돼가지고 막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피부가 막 두껍고 얼굴이 검무틱틱하고 이런 사람들 예, 방풍통산 쓸 수가 있죠. 소갈증 예, 독소를 배출해주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갈의 그 처방이 어찌 정해져 있겠는가. 어떤 때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예, 보증이 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당뇨병은 콩팥의 병이기 때문에 췌장으로 저가지만 콩팥의 병이기 때문에 신기한 육미지황태나 팔미지황태 좋다. 이거는 예, 문자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을 관찰하지 않고 무조건 신기한으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에 보고서 해야 된다. 책에는 신기한이라고 써라는 말이 나왔어도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보증 기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대승기탕을 쓸 수도 있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의 문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신기한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용기를 내서 상황에 의해서 방풍통산을 쓸 수도 있다. 만약에 방풍통산을 썼는데 치료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신경을 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한 그 사고 방식을 가져야지 어떤 처방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엔 또 어떤 방식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기부하고 소변이 분리해서 참 소변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불리하다. 그러면서 약간 열감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소변 발환하니 오룡산으로 치료한다. 자, 이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거죠. 예. 소변이 분리하면서 갈증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에 보면은 맥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문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이거 자 배설이잖아요. 배설 기능. 배설은 뭐냐면은 처방을 처방을 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소변이 불리하다, 대변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왜 소변이 불리한가를 추정을 해야 돼요. 네. 소변이 불리한데 이 사람이 열감이 있으면서 갈증이 있다. 가려금수죠, 일종의. 그럼 여러분들 오룡산 쓸 수가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데 오룡산을 쓸 수가 있느냐?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오룡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룡산 쓰면 진액이 고갈된다. 오룡산은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담겨 있는 불순 오물, 그러니까 수분 변조, 그것을 없애주는 약이지. 왜 진액을 고갈시킨다고 생각하죠? 자, 맥부미열자는 병이 표에 있고 소변 분리하고 소관하는 병재리이니 이와 같은 증자는 마치 표리증과 같기 때문에 마땅히 이소변 발환해야 하나 실인즉 사실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소리예요. 사실은 맥부 소변 분리 미열 소갈자는 유음에 진동하면서 상충하는 반응이다. 결국은 이수지제에 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표증 때문이 아니고 수기 상충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고방가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오룡산이라든가 절용산을 표현할 때 표리증이라는 말을 써요. 표리증. 표증과 이증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지제에 그 오룡산의 계지가 있는 것은 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지가 있는 것은 이것을 치료하고 소변 분리는 백복 예를 들어서 백출이라든가 택사라든가 복룡이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네. 이것은 계지를 쓰는 것은 표증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기의 상충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경우 마땅히 이소변을 해야 되고 발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증과 객증의 증상을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오룡산을 주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니 왜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를 중경서를 보면은 또는 근계의학을 보면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소변 분리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소변 분리가 주증이죠. 소변 분리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요 이는 뭐냐면 요 소변 분리죠. 소변 분리로 인해서 미열하고 소갈할 자는 이때는 이소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열과 소갈증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럴 때는 오룡산으로 치료하고 조열 소갈로 인해서 소변 분리하는 것 이것은 진액 고갈이죠. 열이 발생된 거니까 이때는 청화해야 되니 청화지제를 써야 되니까 백호탕을 써야 된다. 이때는 백호탕을 쓰면 저절로 소변이 편안해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소변이 먹는 물량보다 소변이 도리어 많다. 여기서 반해는 거는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진액이 고갈하는 것은 진액을 보충해야 되니까 신기한으로 치료하는 게 좋고 습열이 울체해서 이로 인해서 소변 분리하고 발열하면서 소갈자는 병독을 배축해야 되니 방풍통상장 같은 경우 방풍통상장은 뭐죠? 정말로 한토와 삼법을 하나로 만드는 약 아니에요. 아주 좋은 약이죠. 방풍통상장 같은 경우. 근데 저도 젊었을 때 그 이해를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방풍통상산 맛이 되게 나빠요, 여러분. 이
마왕 들어가는 약이라든가 대왕 들어가는 약들은 확률 한국보다도 약 맛이 더 나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한테는 방풍통선상이라고 하는 약 맛을 못 느껴요. 그 구역감을 못 느낀다고요, 방풍통선상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해독이 되면서 방풍통선산을 먹으면은 아주 고달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 돼요, 환자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진짜 이제는 이거를 이런 약을 쓰기가 왜 어렵냐면은 약 먹기도 나빠요. 맛도 나쁘죠. 어떤 한의원에 약 이렇게 가면은 냄새가 제가 봐도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진짜 맛이 좋을까? 저희 한의원에서 나는 냄새는 전부 다 그냥 맛도 없고 그냥 봐도 누리끼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환자한테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황련이나 황금을 그것이 쓴맛을 안 느껴진다는 거. 예. 이 방풍통성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약맛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방풍통성 같은 건 비만 치료에 참 좋은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가려금수화대 수입직토 수역이니 오룡사 뭐 봤던 거죠. 이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앞에서도 자 물을 마실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토한다. 이게 이제 수역이죠. 이 표현이 잘 쓴 표현이죠. 물을 먹자마자 토하는 거. 그러니까 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거죠. 반드시 토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거부하는 거다. 그럴 때는 오룡산을 쓴다. 근데 반대로 물을 먹자마자 흡수가 잘 되는 것은 그럴 때는 백호탕 같은 거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오룡산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소변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 소변이 불리할 거다. 그런데 보통은 나 소변은 이상 없어요라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상을 찾아야 되죠. 그런 게 이제 그 임상에서 어려운 점이죠. 자, 대체로 수음의 병증은 대동소이에서 변증하기가 쉽지가 않으나 소반화탕은 구토가 위주고 반화가 저가 되니까 구토가 위주고 오룡산은 갈증이 위주다. 다만 위내정수가 그 진동 상충의 그 여하 어떠한 상황인가 진동하고 산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심계 이것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계, 두훈, 또 현운, 이명, 경련, 번조, 구갈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잠복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직 토자는 오룡산의 특징적인 징후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물을 먹자마자 토한다 그러면은 그런 증상이 명확하면은 오룡산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한테 수음 변조증, 현운 증상, 어지러운 거, 가슴 두근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위진 시대의 심계 항진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진사라든가 중금속 같은 걸 해가지고서 심장을 막 눌러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고방에서는 염계출감탕이라든가 나중에는 이진탕으로 발전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심계, 두훈, 이명 이게 다 뭐죠? 근육경련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진동상충에 의한 증상이죠. 수기 진동상충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반복해서 우리가 글을 읽고 하다 보면은 그냥 레파토리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 증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 볼 때 어지럽다 그래서 무조건 사물탕유로 쓸 게 아니라 반화백출 천마탕, 이진탕유로 쓰는 게 훨씬 더 현운 중에 치료가 잘 된다는 거. 요거는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려금수에 그치지 않는 것은 문합산으로 치료한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했어요. 가려금수하고 수입적 도장 오룡산을 치료하고 가려금수에 대해 수입적 소자 잘 소화시켜 백호가 인삼타. 가려금수 하나 토수하지도 않고 구건 설족 하지도 않지만 오직 물 마시길 끝이지 않는 사람 일때는 본방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나눠졌는데 사실 뭐 문합산인지 문습산인지 그거를 쓸 기회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을 취하기도 그렇고 습입니까 합입니까? 제가 그 착각을 해가지고 백합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인 대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무락 조개, 모시조개 또는 백합이라고 기록돼. 그러니까 일종의 백합, 이게 대표적으로 조개죠. 그런데 그 조사하다 보니까 요게 그 경희대 그 논문에서 그 저기에서 나온 그 거기 때 요 중요한 것만 이 문합이라는 게 오배자라는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와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합이라고 하는 대합이 아니다. 사실은 오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